1506년 그해 가을, 창덕궁 대전 안 촛불이 1000개도 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휘장 사이로 가야금 소리가 흐르고 금잔에 가득 채워진 술이 출렁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잔혹했던 연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왕 연산, 그리고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미소 짓고 있는 여인 장녹수. 왕은 그날 밤도 울고 있었습니다. 30살 남자가, 조선의 절대 권력자가 한 여인의 치마폭 안에서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녹수야, 나를 버리지 마라. 어머마마처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그 목소리는 애원이었고 절규였고 광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장녹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마마. 소녀는 영원히 전하의 곁에 있어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과 요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핍이 만들어낸 괴물과 야망이 만들어낸 악마가 서로를 파멸시키며 한 나라를 지옥으로 끌고 간 비극의 기록입니다. 왕은 왜 기생의 치마폭에서 어머니를 찾았을까요? 천민 출신 여인은 어떻게 왕의 심장을 움켜쥐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왜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던 역사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없는 왕자의 밤. 1476년 겨울, 한양 창덕궁. 4살 난 어린 왕자 연산군은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지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볼 수 없게 되었는지. 다만 유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마마, 어마마마는 어디 계시옵니까? 왜 저를 보러 오지 않으시옵니까? 어린 융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폐비윤 씨는 성종의 명으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질투가 심하다는 이유로,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종은 어린 아들에게조차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라 명했습니다. 융은 어미가 죽은 줄 모르게 하라. 그 아이가 커서 과인을 원망할까 두렵다. 왕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아들의 복수가. 융은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지도 모른 채. 다만 가슴 한켠에 검은 구멍이 뚫린 채로.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원자가 이상하다더군. 밤마다 악몽을 꾼다지 않는가. 당연하지. 어미가 사약을 받았는데. 쉿! 그 말하면 안 돼. 아버지의 그늘, 차가운 궁궐. 성종은 융에게 냉담했습니다. 죄인의 아들. 그것이 성종이 융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세자라 해도 그 핏줄 안에는 제 뺨을 핥힌 미친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융아, 제왕의 도는 경과 의에 있다. 사사로운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종은 아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냉정한 스승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평가하는 임금처럼. 어린 융은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어마마마가 보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멀찍이 서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고, 아버지는 차갑게 돌아서 있었고,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융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 사랑받지 못한 상처, 버려졌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구멍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왕위에 오른 괴물. 1494년 22살의 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예의를 지켰고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뒤틀리고 썩어가고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인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밤이 되면 연사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그 마음속 구멍은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 사랑받지 못한 기억, 차가운 아버지의 눈빛.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절박하게. 그리고 1499년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아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운명적 만남. 1499년 봄, 창덕궁 후원. 연산군은 그날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의 회의는 지루했고 왕비와의 대화는 공허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연사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한대군의 집에서 온 기녀들이 연회 준비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24살의 그녀는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생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차라리 수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야금을 타는 모습을 연사는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현을 타고 흐를 때마다 왕의 가슴 한켠이 떨렸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연산의 물음에 내시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한대군 댁의 노비이옵니다. 전하. 장녹수라 하옵니다. 노비, 천민. 하지만 연사는 그날부터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심리의 마술사. 장녹수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영리함을 넘어 교활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온 그녀는 생존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주는 척하며 더 많은 것을 빼앗는 기술을. 그녀는 왕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이 왕은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왕이 그녀를 불렀을 때 장녹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녹수야, 짐 앞에서 가야금을 타거라. 예, 전하. 그녀는 가야금을 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보기에 마마께서는 깊은 슬픔을 안고 계신 것 같사옵니다. 연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녀도 일찍 어미를 여의었사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 공허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순간 연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살 왕이 한낱 기생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대도 그러하였느냐? 장녹수는 다가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소녀가 곁에 있어옵니다. 마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겠사옵니다. 그것은 연인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연사는 그 순간부터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모성애의 함정. 장녹수는 천재였습니다. 그녀는 왕이 원하는 것이 침실의 쾌락이 아니라 무릎의 위로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연인이 되지 않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사는 그녀의 처소로 갔습니다. 궁녀들을 물리치고 둘만 남으면 연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녹수야. 짐은 어려서부터 어미를 여의었다. 그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장녹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어미 품에 잘도 잔다. 30살 남자가 조선의 왕이 기생의 무릎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께서 천민 출신 여자에게 빠지셨다니. 게다가 제한대군 댁 노비라 하지 않았소. 나란 일은 제쳐두고 밤낮 그 여자 처소에만 계신다는데. 하지만 연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녹수만 있으면 된다.
그 여자만 있으면 짐은 견딜 수 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장녹수를 내치소서. 천한 계집이 어찌 용상에 가까이 할 수 있사옵니까? 연사는 그 상소를 찢어버리고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녹수는 짐의 사람이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1502년 연사는 마침내 장녹수를 수경으로 책봉했습니다. 노비에서 왕의 후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대역, 권력의 탄생. 장녹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자리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곳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관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504년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연사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연사는 장녹수의 처소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수야, 녹수야, 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짐의 어마마마께서 사약을 받으셨다. 아바마마께서 짐의 어미를 죽였다. 그 순간 장녹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왕의 광기가 폭발하는 순간 그 광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마마. 장녹수는 연산을 꼭 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 듯. 마마, 울지 마시옵소서. 소녀가 있지 않사옵니까? 녹수야, 짐을 도와다오. 짐은 복수하고 싶다. 어마마마의 원수를 반드시 갚고 싶다. 장녹수는 연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마, 소녀가 마마와 함께하겠사옵니다. 마마의 뜻을 이루도록 소녀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 속삭임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선은 지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와 피로 물든 한양. 1504년 가을 갑자년,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상, 어세겸, 이세좌. 당시 폐비 윤씨의 폐출을 주장했던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사지를 찢어 죽여라. 연산의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먼 인척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효수되었고 여자들은 노비로 끌려갔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마마마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한양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거리에는 목이 잘린 시체들이 매달렸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하들이 간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소서. 이미 죄인들은 벌을 받았사옵니다. 하지만 연산은 귀를 막았습니다.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어마마마의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시옵니다. 선왕께서 저지른 죄를 갚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사옵니까? 장녹수는 왕의 광기를 부채질했습니다. 복수를 정당화하고 사륙을 격려하고 더 많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이었습니다. 왕이 광기에 빠질수록 장녹수의 권력은 커졌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사라질수록 왕의 곁에는 그녀만 남았습니다. 녹수야, 그대만 믿겠다. 그대만이 짐의 편이다. 예, 마마. 소녀는 영원히 마마의 곁에 있어옵니다. 흥청망청의 시대. 갑자사화로 조정의 권력 구도가 무너지자 연산군은 본격적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1505년 연산은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올리라 명했습니다. 채용사를 전국에 보내라.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궁으로 데려오라. 채용사들이 전국을 누비며 여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양반집 규수도, 평민의 딸도, 심지어 갓 혼인한 세대까지. 마마, 이 여자들을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장녹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가 아닌 계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흥청이라 부르겠다. 이 여자들로 궁을 채우고 날마다 잔치를 열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흥청들이었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역사상 가장 음란한 제도였습니다. 궁궐은 매일 밤 잔치로 들썩였습니다. 술과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고 왕은 흥청들 사이에서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연사는 언제나 장녹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녹수야, 짐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아무리 즐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장녹수는 그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마, 그것은 마마께서 아직도 슬프시기 때문이옵니다. 더 많이 즐기소서. 그리하면 언젠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왕이 공허할수록, 자신에게 의지할수록 자신의 권력은 커질 테니까. 경복궁을 뒤흔든 통곡. 1506년 초 연사는 마침내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성종의 묘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아바마마의 무덤을 팔아 그 시체를 끄집어내어 능지처참하라.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선왕을 모독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닥쳐라. 그자가 짐의 어마마마를 죽였다. 죽은 자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신하들의 필사적인 만류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이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옆에서 장녹수는 왕실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인사, 재정, 군사까지 모든 것이 장녹수의 손을 거쳐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경마마께서 이제 사실상 왕이시다. 쉿! 그런 말 하다가 죽고 싶은가? 경복궁 안에서는 매일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의심을 받아 고문당하는 신하들의 비명이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과 장녹수는 춤추고 있었습니다. 녹수야, 춤을 추자. 짐과 그대 둘이서. 예, 마마. 피와 눈물로 물든 궁궐 안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한 왈츠였습니다. 장녹수의 권력 칼날이 되다. 장녹수는 이제 왕비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면 대신이 죽고 그녀의 눈빛 하나면 가문이 멸했습니다. 저 여자를 없애지 않으면 조선이 망한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녹수는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양반 가문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씩 복수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노비로 봤지, 천한 기생으로 봤지, 이제 누가 천한가? 그녀의 복수는 냉정하고 치밀했습니다. 한 양반 가문의 딸이 채홍사에게 끌려왔을 때 장녹수는 그 소녀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천민이라 비웃었지. 기억하느냐? 소녀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내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게 하겠다. 내가 흥청이 되는 모습을 보게 하겠다. 그것은 죽음보다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양반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그것은 그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자결했습니다. 장녹수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시원하구나. 백성들의 눈물. 궁궐 안의 광란과 달리 백성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경복궁이 좁다며 수많은 민가를 철거했습니다. 짐의 사냥터를 넓혀라. 이 집들을 모두 허물어라.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백성이 집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가 평생 살던 집이. 노인들이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왕의 잔치, 궁궐의 확장, 흥청들을 먹이고 입히는 비용, 모든 것을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올해도 흉년인데 어찌 이런 세금을.
그래도 내야 한다. 안 내면 죽는다. 한양 거리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창덕궁에서는 매일 밤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끔찍한 대비, 백성들은 왕을 폭군이라 불렀고 장녹수를 요부라고 불렀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어도 왕이 저 천한 계집에게 홀렸어.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죽음이었으니까. 마지막 경고, 무시된 충언. 1506년 봄, 박원종, 성희안 등 원로 대신들이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소서. 장녹수를 내치시고 정사에 힘쓰소서. 연사는 그 상소를 읽다가 찢어버렸습니다. 또 이 소리냐, 지겹도다. 하지만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나라가 망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조정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짐이 나라다. 짐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곧 나란 일이다. 전하, 닥쳐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대들도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대신들은 절망했습니다. 왕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왕의 귀는 오직 장녹수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원종은 몇몇 신하들을 비밀리에 모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왕을 폐위해야 하오. 하지만 그것은 반정밖에 없소. 왕을 끌어내리고 진성대군 후일 중종을 옹립해야 하오. 마침내 역사의 칼날이 갈렸습니다. 파멸의 전조. 장녹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참수당하는 장면. 마마. 어느 날 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산에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무서운 꿈을 꾸었사옵니다. 무슨 꿈이냐? 사람들이 소녀를 죽이는 꿈이었사옵니다. 연산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짐이 있지 않은가? 짐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장녹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예언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이미 칼날이 연마되고 있었고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조선 전체가 이 두 사람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마. 소녀는 마마를 사랑하옵니다. 그날 밤 장녹수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사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예, 마마.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장녹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언제부터인가 진심이 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인 것인지. 그녀는 연산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506년 9월 2일 그날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길한 정적이었습니다. 창덕궁, 연산의 침전. 연산은 그날도 장녹수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마, 주무시옵니까? 장녹수가 조용히 물었지만 연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광기에 물든 얼굴. 하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마. 소녀는. 그 순간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 연산을 폐위하라. 조선을 구하라. 중종 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연산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마, 반란이 옵니다. 신하들이 군사를 이끌고 연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짐을 죽이려 한단 말이냐? 장녹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도망치시옵소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침전을 포위했습니다. 박원종이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폭군 연산, 이제 그대의 폭정을 끝낸다. 연산은 장녹수를 끌어안으며 떨었습니다. 짐은 왕이다. 어찌 감히? 왕이라도 폭정을 일삼으면 폐위되는 법이다. 그 순간
군사들이 연산과 장녹수를 떼어놓았습니다. 녹수야, 녹수야, 마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녹수의 최후. 장녹수는 포승줄에 묶여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궁궐 밖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요부 장녹수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하나, 둘, 수십 개의 돌이 장녹수에게 날아왔습니다. 장녹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죽여라. 저 악녀를 죽여라.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녹수는 피 묻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마. 소녀는 그 순간 칼이 그녀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장녹수, 천민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저작거리에 효수되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연산군, 왕에서 폐인으로.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작은 섬, 허름한 초가집. 한때 조선을 지배하던 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연산은 매일 울었습니다. 녹수야, 녹수야,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이미 죽었고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두 달 후 1506년 11월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사했다 하고 어떤 이는 독살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절망사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마지막 숨. 그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마마마, 녹수야. 짐은 외로웠다.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연산군과 장녹수.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연산에게 장녹수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적인 집착이었을까요? 장녹수에게 연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위한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남자였을까요? 아마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 수천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고통받았고 한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성애를 갈구하는 왕의 결핍과 권력을 탐하는 여인의 야망이 만났을 때 세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아이였을까요? 장녹수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천민으로 태어나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친 여자였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핍된 사랑은 괴물을 만들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장녹수가 천민이 아닌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 EP16에서는 광해군과 페모론 왕이 어머니를 버린 날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